일단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원격 수업에서 만나네요. 오늘은요, 수건과 해수의 순환에 대한 단원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수건의 분포와 활용, 수건은 어떻게 분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236쪽부터 펼쳐주고 공부를 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을 한번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산에 눈이 쌓여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빙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빙하를 사람들이 많이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고산지대나 극지역에는 오랫동안 쌓인 눈이 굳어서 낸 빙하가 있어. 이 빙하가 녹은 물을 빙하수라고 해. 녹은 물을 사용하나 봐요. 억지로 녹이지는 않고요. 그것은 훼손이죠, 그쵸? 빙하수는 마시기도 하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한데 빙하를 활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오늘은요, 지구에 분포하는 물,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 빙하의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보면요, 수건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수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공부를 해보기 전에 우리 지구계에 대해서 먼저 떠올려 보겠습니다. 1학년 때요, 우리 지구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인 지구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들이 있었는데 그 지구계는 땅, 물, 공기, 생물, 우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물, 지구에 분포하는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수권은요, 바다와 육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권이 이루는 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빙하도 있어요. 빙하는 주로 높은 산이나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빙하는 물질의 상태로 표현을 해보자면 고체로 되어 있고요. 짠맛이 나지 않아요. 또 고산지대나 극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얼음, 고체를 빙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수권의 분포에는 하천수가 있어요. 이 하천수는 지표면을 이렇게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흐르기 때문에 액체죠. 짠맛이 나지 않아요. 또 이번엔 해수가 있습니다. 해는 바다 해자와 물 숫자를 사용해서 바닷물을 일컫는 용어이고요. 바닷물은 여러분 어때요? 짠맛이 나고 있죠? 액체이면서요. 수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하천수와 다르게 지표면에 고여있는 물이고요. 마찬가지로 짠맛이 나지 않으며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우리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고요. 액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권에 있는 물을 바다와 육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고 바다에 있는 물을 해수라고 하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었고 육지에 있는 물에는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가 있습니다. 육지 중에 가장 많은 물에는 빙하가 있어요. 이 육지의 물은 대부분 담수라고 하는데요. 담수는 짠맛이 나지 않는 물을 담수라고 부릅니다. 천천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수권 중에는 바다에 있는 물을 해수라고 부르고요. 육지에 있는 물에는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 등이 있습니다. 해수는 짠맛이 나지만 육지에 있는 물은 대부분 짠맛이 나지 않고요. 담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담수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예요. 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체 상태이고요. 고산지대나 극지역에 분포를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수권은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이만큼 중에 97.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마지막으로 하천수와 호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해빙 지하호라고 암기했었어요. 선생님의 암기 팁입니다.
활빙지하호. 자, 문제 풀어보고 우리 물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1번. 수건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해수였었죠. 2번. 수건을 1리터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의 비율을 한번 해볼 거래요. 1리터는 약이 아니라 1리터는 1000ml이죠. 해수는 97.47%를 차지한다고 했었고 나머지 육지는 2.53%가 있어요. 비율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1000ml 곱하기 100분의 997.47을 하면은 1리터의 페트병에 있는 물 중에 974.7ml는 해수에 해당하고요. 육지에 있는 물은 25.3ml가 육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페트병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중에 97.47%는 해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것은 육지에 있는 물에 해당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수건의 분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수건을 이루는 물에는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가 있었고 바닷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해수이고요. 담수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빙하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우리 일상생활이나 각종 산업활동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를 주로 활용하겠죠, 여러분. 바닷물을 늘 마시면 오래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담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 조사라고 나와 있으면서 수건을 이루는 물의 활용 사례를 조사해보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 선생님 잠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사라졌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하지 않고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씩 하나씩 말해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해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담수로 바꾸어서 사막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해수는 늘 담수로 바꾸어 준 다음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짠맛을 제거하고 사용을 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빙하도 있었죠, 여러분. 빙하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냐면, 그쵸?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화장품을 만드는 화장수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수건의 분포에 있는 모든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는 다 식수를 만들 때 주로 활용을 해요. 근데 지하수는 특히요, 여러분, 우리 온천수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먹는 음식, 식료품이라고 하죠. 이런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수와 호수는 우선은 정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정수를 한 다음에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수원에서 과일을 키울 때, 재배할 때라고 하죠.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선생님이 적어준 것보다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유념하면서 같이 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천수와 호수, 지하수와 같은 담수는요,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담수는 주로 액체 상태이면서 짠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수는
짠맛을 제거해야 돼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빙하는 우선 녹아야 되잖아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수는 담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만 활용을 거의 하고 있고요. 빙하는 우선은 액체 상태로 녹아서 담수가 된 물을 고산지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요. 우리 담수는 생활을 할 때, 채소를 씻을 때나 목욕을 할 때나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업 활동에도 사용하고 있고 농업 활동에도 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수건에 분포하고 있는 담수는요,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자원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많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자원으로서 물의 가치는 어떠할까라고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7-3을 보면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하고 그림이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요. 수건의 물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다 누가? 해수와 빙하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수건의 분포에 대해서 말을 해줬을 때 수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해수라고 했었고 담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빙하라고 했었어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해수랑 빙하가 바로 활용할 수 없어요. 짠맛이 나고 있고 고체 상태로 얼어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하천수, 호수, 지하수 단 0.77%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게 많이 있을 때랑 적게 있을 때 뭐가 더 소중할까요? 적게 있을 때 가장 더 소중하겠죠? 그래서 물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하천수와 호수를 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땅속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활용하고 있지만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걸 가장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의 가치도 소중한데요. 지하수의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하수는요, 하천수와 호수에 비해서 또 양이 많아요. 그래서 또 가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양이 적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양이 적어서 하천수와 호수, 지하수가 가치로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인간에게 가치로운 자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지하수는 더 가치롭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수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이에요. 또 지하수는 하천수나 호수보다 매우 많은 양이 분포하고 있고 빗물이 지층의 빈틈으로 스며들어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는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러한 지하수는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을 재배할 때 우리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주로 시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생수를 개발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삼다수. 자, 도로의 물청소에도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나 봐요. 이처럼 지하수는 양이 하천수나 호수에 비해 많고 계속 빗물이 지속적으로 스며들어서 채워지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있으면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위생에 대한 관념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치만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한정적이었죠. 해수나 빙하 같은 양이 많은 물은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산업도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활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활용함에 따라서 오염되고 있는 물의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원으로서 개발을 해야 하는지 절약을 해야 되는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치만 개발도 중요하고요. 절약도 중요하겠죠. 따라서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여러분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절약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용현중학교 학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공부를 잘 마치셨다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필요한 물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했었고, 그쵸? 3번, 건조한 지역에서는 하천수와 호수가 쉽게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으로 가치 있는 지하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지하수는 땅속에 있다고 했었죠? 건조한 지역에서는 잘 마를 수가 있는데 땅속에 있는 지하수는 증발이 쉽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는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중요했던 키포인트, 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쇠 한번 풀어볼게요. 담수가 부족한 고산지대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을 생활이나 농업활동, 공업활동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빙하를 훼손하지 않고요. 고산지대에서도요. 자연적으로 녹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산지대에는 물이 매우 부족하게 되겠죠? 고산지대에서는 지하수를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천수는 바로 흘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빙하가 매우 중요한 물의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수건의 분포와 수자원, 물의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적어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정리하기로 문제로 풀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이 내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건의 분포. 수건은요, 우리 바닷물 해수와 육지의 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바닷물 해수는 짠맛이 난다고 했었고 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육지의 물에는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가 있다고 했었고 이러한 육지의 대부분의 물은 짠맛이 나지 않는 그렇죠. 담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여러분 교과서 245쪽 펼쳐놓고 같이 풀어주세요. 자, 여기서 빙하가 대부분의 물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빙하는 그렇죠. 고체 상태였었죠. 수건의 분포 중 97.47%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해수였었고요. 자, 육지의 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빙하가 되겠죠. 자, 육지의 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하천수와 호수였어요. 이렇게 수건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수건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해수에는 짠맛이 나고요. 빙하는 고체 상태였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와 하천수와 호수. 가장 적은 양이 분포하고 있는 지하수와 하천수와 호수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활용하는데 사용하는 물인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했었죠. 왜냐? 바로 활용할 수 없는 해수와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수자원은 생활이나 농업활동, 공업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고 생활에서는 손을 씻을 때, 음식을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
농업활동에서는 농작물, 가축을 키울 때 많이 활용을 해요. 공업활동에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하천수와 호수, 지하수는요, 수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그렇죠? 적다도 되고요, 낮다도 됩니다. 자,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낮다가 더 적합해요.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지하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했었어요. 땅속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매우 느리게 흐르는 물인 지하수. 자, 여러분, 하천수나 호수보다 많은 양이 분포하고 있고 빗물이 오면요 지속적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 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했었어요.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죠. 수자원의 개발과 함께 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1번. 다음 중 담수가 아닌 것은? 그렇죠. 해수죠. 담수려면 짠맛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바닷물에는 짠맛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담수가 아닌 것은 1번 해수입니다. 2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육지의 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예요? 빙하겠죠. 고산지대나 극지역에 고체 상태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빙하가 되겠습니다. 수자원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해수는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은 그 자체로 되게 가치로워요. 그쵸? 그렇지만 해수는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다루지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하천수나 호수,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해수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이 해수를 담수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이지 담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해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는 수자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고체 상태도 아니고 짠맛도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적은 양의 자원이었어요. 빙하는 녹은 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한다. 맞죠? 녹지 않은 물을 녹여서 사용하는 것은 훼손이에요, 여러분. 자, 4번.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땅 속에 있는 담수이다. 맞고요. 주로 염류를 제거하여 활용하는 것은 해수에 해당하는 거죠. 사용하면 다시 채워지지 않지 않았죠? 비가 오면 다시 채워져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리 수건의 분포에 대한 것과 수자원의 활용과 가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수건에 있는 해수, 빙하, 지하수, 하천수와 호수에 대한 분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해수이고 육지에서 가장 많은 것은 빙하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양의 지하수와 하천수와 호수였다는 거, 각각의 특징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수자원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학년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